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번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 확실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어음수표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상세하게 유튜브로 무료로 찍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만약에, 어, 강의에서는 회사법이라든지 기타 앞쪽에 중요한 것들을 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음수표는 이걸로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 항변 다시 한번 볼게요. 어음수표 항변이 뭐냐 우리 개념 봤잖아요. 어음수표의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가 어음수표 소지인의 권리 행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음수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이행을 거절하는 거다. 그죠? 혹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우리는 항변한다. 또 뭐 민법의 항변하고 똑같다 그랬죠. 똑같지만 사실 항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민법상 사법상 항변과 어음수표는요 특별하게 유통성 때문에 있죠. 항변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항변을 절단하면서도 어때요? 절단하면서도 어떠한 경우는 항변이 불절단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있죠. 이렇게 예, 유통성을 확보하면서 법리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불절단으로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법리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칙은 절단, 인적함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절단해서 어, 실질적인 그죠? 어떤 그런 법률 관계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교해서 엄수표 채무자가 아닌, 엄수표 채무에 대해 알겠죠? 아닌 환음의 지급인이라든지 지급 담당자, 수표의 지급은행, 이건 대신하는 자들이거든요. 소진에게 자격이 없거나 엄수표 지급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니, 할 수는 있죠. 지금 현재 지급은행에 돈을 지급해야 될 위임을 받았는데 거기에 원인관계 자금이 있어야 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돈 못 줍니다. 라는 것은 할 수 있죠. 거절하는 건. 이거는 항변 개념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항변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예, 그거랑 좀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종류는 이제 인적 항변하고 물적 항변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발행인, 그죠? 발행인, 어음수표 채무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대서인이 있고 그리고 항변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갑이 채무자가 요 채무자에 대해 을에게 배서인에게 항변 사유가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을이 또 배설을 해서 병이 소지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소지자는 권리를 주장하겠죠. 돈 내놔라 하겠죠. 그죠? 갑에게.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배서인에게 지금 어음 발행해 줬는데 그 어음 발행해 준 것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항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어음을 못 줘.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 그어져 있지만 요거 있죠. 인적 항변 요걸 우리가 절단이라 그래요. 알겠죠? 절단이란다. 알겠죠? 끊어졌다는 거죠?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적 항변이 안 되는 게 있대요. 불절단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이 빨간 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알겠죠? 뭡니까? 이 병이라는 소지자가 해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변 사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수표 채무자의 손해가 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오원법상 인정되는 항변까지 인정해주면서 절단까지 인정해주면서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선을 통과해서 절단되지 않기 때문에 병에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물적 항변이죠. 물적 항변은 절단되지 않아요. 알겠죠? 빨간 선을 통과해버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예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음수표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음수표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지인이 그 채무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이게 유통성 확보죠. 그 말은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이가 있으면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어때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하셔야 돼요. 그죠? 처음 하면 이게 인적 항변 절단과 불절단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 다음에 민법도 제가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죠. 민법상 항변은 채권 양도를 했을 때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할 때는 채무자는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오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상 항변하고 이 어음수표는 달라요. 그죠? 그렇게 좀, 그럼 다시 말해 민법이 훨씬 항변이 넓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된다. 뭐 판례 이거 봤습니다. 아까 앞에 봤던 건데 어음이 인도에 의해서 양도된 경우에 어음법 17조 여기 인적 항변 절단 조항이거든요. 예,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 양도된 후에 인도받은 최종 소진이 수치노서 자기를 보충했다 하더라도 소진이 발행인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음 문면상의 기재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사 항변 등 인적 항변으로 대항을 받지 않습니다. 소진은. 됐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적 항변 가볼게요. 어음수표 채무자다. 특정한 어음수. 그죠? 일단은 인적 항변이라고 했죠. 인적 항변은 상대적 항변이라고 그랬죠? 특정한 자, 특정한 자. 그죠? 우리가 민법에도 물건은 물건하고 그다음에 채권은 좀 성질이 좀 다르죠? 물건은 어때요? 절대적 권리. 그다음에 채권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권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도 인적 항변은 특정한 어음수표 소진에 대한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음수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내용은 당사자 간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 예를 들면 발행인이 을에게 배서인에게 항변하겠다면 갑은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뭡니까? 원칙은 어떻게 한다? 절단시킨다. 원래는 항변할 수 있지만 절단시킨다. 인정하면 절단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해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대항 가능하다. 대항 가능하다는 말은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불절단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적 항변 절단, 인적 항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알아두면 된다. 그 원리만 알았으면 됐고, 그럼 인적 항변 사유가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이 다 암기할 건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원인이나 실질 관계가 항변이다. 특히 원인 관계 아시잖아요. 그죠? 원인 관계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원인 관계가 그죠? 어음을 발행하거나 어음을 배설을 하게 된 그 원인 관계가 취소되거나 해제됐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인적 항변이다. 그죠? 절단된다. 조심할 거는 공서양속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항변. 이게 불법 원인 항변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 원인 항변도 절대적 항변이 아니에요. 왜? 원인 관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 항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 어음 밑에 거 보시면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에게 점유에 귀속했을 때
우리 채무자가 상환이행 항변할 수 없다 그랬죠? 이미 어음이 자기 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갚아야 될 돈을 이거 원래 상환 채무니까 제가 상대방이 어음을 가지고 못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절단을 시켜서 유통성을 확보는 하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때요? 항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판례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이제 상환이행 항변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인적 항변으로서는 뭐 동시에 항변권도 물론 여기서는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동시에 항변도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인 실질관계 항변이죠. 어음적인 부분이 아니고 원인 관계 있죠. 원인 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인적 항변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융통어음 항변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아실 겁니다. 융통음은 무슨 항변이다? 인적 항변이다. 알겠죠? 인적 항변이다. 그래서 융통음을 발행하는 자는 융통자는 그죠? 인적 항변이기 때문에 오직 융통음을 취득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이게 융통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장할 수 있지. 인적 항변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이게 융통어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급을 못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제3자가 선악불문합니다. 이건요. 조심하고 그 다음에 기한 후에 배세에 의한 취득도 했더라도 상관없어요. 항변 못해요. 알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융통어음이 항변을 하더라도 또 예외가 있다 그랬죠? 너무 지나친 거. 항변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또 예외를 둔다 그랬죠? 불질단 한다 그랬죠? 융통어음이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 반환되지 않고 재사용됐을 때는 이거는 공평 원칙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융통성이 문제였더라도 이 인적 항변 절단이라는 그 제도가 유통성 확보지, 그죠? 유통성 확보지 항변자를 갖다가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자고 하는 것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반환되지 않고 재사용된 경우는 항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융통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음을 융통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뭘 해준다면 교부된 그죠 담보음 있죠. 담보음에 융통음 대신에 주었던 담보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지급 거절됐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는 인적 항변이 불절단된다. 융통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성립상의 항변이죠. 인적 중에서 성립 항변 중에는 성립할 때 문제 생겼던 것도 항변할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의사의 흠결, 의사의 하자 이거에 대한 항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어음이 보충됐다는 백지엄에 대한 항변이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적 항변이에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립하자, 무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건 인적 항변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적한 불절달되는 걸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항변할 수 있었고 을은 병에게 배설을 했는데 병이 해이가 있어요. 근데 병이 만약 소지자인데 갑에게 돈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적 항변 절단이 될까요? 안 돼. 알겠죠? 뭐라고요? 통과한다. 빨간 선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검토할 것은 병이 소지자인데 두 번째 사안을 따져본다면 두 번째 병이 소지자인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런데 어때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해이가 없으면 인적 항변이 절단되죠? 이렇게 절단됩니다. 절단돼요. 해이가 없을 때는 절단되는 거 맞죠? 예외적으로 해이가 있을 때 불절단돼서 통과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병이 인적 항변 절단에 의해서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병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정이 있잖아요. 정이 해이, 다시 말해서 항변에 대한 고의와 그 다음에 손해가 날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인적 항변이 불절단 될 거냐? 안 돼요.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엄폐물이라는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미 병이 정상적으로 있죠? 이렇게 인적 항변 절단의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에게는 어때요? 어떻게 된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설령 정이 해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인적 항변이 불절단되는 것이 아니고 절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적 항변 절단으로 되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엄폐물의 법칙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 선을 못 넣는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엄수표 소진이 그 체험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니 취득할 때는 그죠? 인적 항변이 불출돼 된다. 근데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이 해이는 뭐냐? 아기가 있고 엔드입니다. 엔드 손해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과실은 관련 없다. 설령 중과실로 몰랐다라 그건 상관없다. 악이고 어때요? 손해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손해 인식을 판단하는 거 언제 하느냐? 그죠? 취득 당시다. 그리고 항변사에는 어때요? 끝까지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조심할 것은 중과실로 인적 항변사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겠죠? 악의 항변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악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전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판단 시기다. 그죠? 취득 당시에 존재하고 항변 사이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권리 행사 시까지 계속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만 항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악의 항변 해당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불절단되는 거 다른 거 뭐가 있다 그랬죠? 상속, 합병 등 이게 불절단되는 거는 어음법적으로 유통성을 하기 위해서 예외로 이렇게 항변 절단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음법적 방법이 아니고 상속, 합병이라든지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되면 이거는 어음법적 양도 방법이 아니죠? 보호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인적 항변이 불절단된다. 항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항변 이 사유를 가지고 어때요? 이 통과해서 소지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비어음적 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병이 소지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통과한다는 거죠. 절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적 항변 절단의 취지는 뭐예요? 어음수표 유통성 확보지.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하면 안 되죠. 아주 특별한 그 유통성 확보의 목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음 유통성과 관련이 없고 인적 항변 절단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상속, 합병, 경매, 지명채권 양도, 전부 명령 등등이 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불절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기한 후 배서. 기한 후 배서 알겠죠? 이 기한 후 배서는 왜 그런다 그랬죠? 이유를 알아야 돼. 기한 후 배서는 나중에 알겠지만 기한 후 배서는요. 양도 방법은요. 어음법적 방법으로 교부를 해요. 이건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부를 하는데 효과가요. 아예 법의 규정에서 기한 후 배서는 효과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요거는 수표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또 한 가지 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추심이인 배서. 추심이인 배서는 뭐라 그랬죠? 대리권만 준 거예요. 알겠죠? 대리권만 준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 후 배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한 후 배서는 보통의 배서와 다르게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전되는 권리는 뭐라고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조심하라 했죠? 그 항변할 수 있는 건 어때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에 대한 그죠? 그래야 되겠죠? 배서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 가지고 대항해야 되지 그 이후의 걸 갖고 미래 걸 갖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요 표현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항변 사실 피배서에 대항
해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함정 파놓고 했던 시험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추심이임에서는 권리도 이전 없이 그냥 추심이임의 대리권만 배수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항변 불전다 볼까요? 환배사 항변인데 환배사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긴 했는데 이걸 보면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갑이 채무자인데 소진에게 이제 했는데 항변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을이 있죠. 병에게 배서 양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있죠. 어때요? 갑에게 지금 항변 당할 걸 생각하니까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어떻게 해요? 또 배서 양도하게 돼 배서했다 오면은 그게 깨끗하게 세탁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병에게 양도를 하고 어때요? 병으로부터 다시 그거를 환배해서 거꾸로 다시 또 배서를 받았어요. 그렇게 오니까 을은 어때요? 병을 통해서 다시 배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항면이 절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안 된다. 왜? 이건 유통성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지 않죠. 그죠? 그거와 관련은 없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만약 권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인적 항변 불절단되고 항변할 수 있다. 됐죠? 그 내용들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 이렇게 배서가 있고 배서가 있어요. 배서 있고 항변권을 만약에 을이 이번에 항변에 누가 있냐면 을이 병에게 거꾸로 항변권이 있어요. 그래서 병소진이 돈 달라고 하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권리주장 해오니까 항변을 주장하는데 갑이 을에게 나든지 갑이 항변할 건 없는데 을이 병에게 항변할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원용을 해서 병이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3자의 항변을 했잖아요. 제3자. 제3자의 항변이면서 우리 강학서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이 행사하는 자의 뒤에 있는 항변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걸 후자의 항변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묶어 전자의 항변, 후자의 항변을 묶어서 우리는 제3자의 항변을 하지만 후자의 항변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후자가 소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적 항변을 그 이전의 행위자가 원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가 요거 아까 제가 설명해 준다고 했던 판례가 바로 요건데 책에 있던 건데 특정 채권을 담보용으로 갑이 을에게 담보용으로 발행해 준 약소금이 있어요. 그 약소금을 다시 담보용으로 배서 양도받은 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병이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 버려 돈을 다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렸는데 그 담보용으로 받은 어음을 갖고 있다는 걸 기해 가지고 어때요? 누구에게 병이 갑에게 돈 달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너 뭐야 돈 받았잖냐. 그러니까 을이 돈 줬다는데 라고 하는 그죠?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어음을 발행해 주긴 했는데 어떻게 발행해 줬냐면 특정 채권에 대한 담보용으로 발행을 해줬어요. 어음을. 그래서 을이 어때요? 병에게 뭘 줬습니까? 특정 채권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그 발행받은 특정 담보 전용 은행 어음을 어때요? 누구에게? 병, 병에게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했단 말이에요. 담보 전용으로. 넘겨졌는데 이 채권, 특정 채권 때문에 담보로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특정 채권이 변제가 돼버렸어요. 변제되고 소멸돼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서 양도받은 담보전용 어음은 어때? 병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는 돈을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특정 채권을 다 만족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병이 그 어음을 돌려줘야 되면서 불구하고 갖고 있다는 걸 기하로 어때요? 발행인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이건 나쁜 놈이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변제 소멸을 원용해갖고 특정 채권이 이미 돈을 갚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그 어음은 효과가 없다. 라고 그 후자 그죠?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원용해서 항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적 항변 불절단이 뭐가 있을까요? 항변 사유가 있다. 이렇게 갑의 항변을 원용한다. 항변한 건데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발행인이요. 발행인이 누구에게 병에게 뭔가를 항변, 소진에게 항변할 사유가 있었어요. 이랬을 때 을이요. 을이 병에게 대해서 갑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원용을 해서 항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주로 병이 을에게 상환 청구권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상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전자의 항변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전자의 항변합니다. 누구의 항변? 갑이 병에게 있는 이 항변을 전자 앞쪽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이 갑의 항변을 을이 어때요? 원용하기 때문에 이걸 전자의 항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의 항변은 전자가 어음수표 소진에 대해서 갖는 인적 항변을 그 이후 어음수표 행위자가 원용할 수 있는 걸 말한다. 알겠죠? 발행인이 소진에 갖는 인적 항변 사유를 누가 수치인인 을이 원용하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와 관련된 또 판례가 있어요. 앞쪽에 후자의 항변 판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의 항변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잖아요. 지금 그림 그렸던 그건데 어디에서 판례가 있었냐면 어음 보증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보증인과 어음 소지인 사이의 원인 관계가 실효되었잖아요. 그런데 소지인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자기는 어음에 대해서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 가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럼 보증인은 어때요? 피보증인의 항변 사유를 원용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발행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인관계 있고 발행이 됐겠죠. 원인관계 있고 발행이 을에게 수취했죠. 발행했으면 할 때 이때 보증인이 어때요? 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보증을 썼어요. 병이. 그런데 나중에 이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 어음 원인관계가 채무가 소멸돼 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 어음은 어때요? 발행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갖고 있는 기화로 병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병 보증인은 어때요? 이 발행인이 을에게 할 수 있는 항변이잖아요. 채무가 소멸됐다는 거. 그거를 운용해서 어음금을 지급 거절한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전자의 항변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항변 불절단을 가보면 판례고 두 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전자의 항변, 후자의 항변 뭔지 알아둬야 되고 판별서 판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판례가 하나 있다면 이중 무권의 항변이요. 한 번만 알면 돼요. 이중 무권이죠. 이중으로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한 항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말로만 읽어보면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어음수표 발행인하고 수취인 간의 원인 관계가 소멸되거나 수취인과 피배서인 소지인 간의 원인 관계가 다 소멸된 거야. 이럴 때 어음수표 소지인이 알겠죠? 어음수표 청구를 했을 때 발행인이 어때요? 양쪽의 원인 관계를 부존재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이중무권 항변이라고 그래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발행 여기 있죠? 이렇게 100원, 100원 아까 앞쪽에 봤습니다만은 앞쪽 강의에서 50을 지급했어요. 지급했죠? 그 지급한 것을 배서인이 병에게 지급했죠. 그럼 50, 50은 여기서도 사라졌고 여기서도 사라진 거잖아요. 갚았잖아요. 그런데 병이 어때요? 100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100원에 대해 주장할 때 갑이 돼요. 여기에 항변 50 지급한 거, 여기에 50 있죠. 요 두 개의 항변을 원용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중무권 항변이라고 해요. 50 지급씩 해서 알겠죠? 50 줬기 때문에 내가 50만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판례 사례가 바로 겁니다. 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진이 지급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인과 사회 소멸된 어음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할 경제력이 얻게 됐죠. 그런 게. 그래서 어음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50이 사라진 만큼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어때요?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중무권 항변이 뭔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이제 물적 항변 가볼게요. 물적 항변 너무 쉽다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위조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엄수표 관계자와 모든 엄수표 소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거. 절대적, 대세적, 객관적 존재에 관한 항변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있죠. 엄수표장에 기재된 항변하고 기재되지 않은 항변 나누는데 알겠죠? 그렇지만 물적 항변 조심하라 그랬죠. 이 물적 항변 무효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항변이 많아질수록 어음은 유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음 유통성이 저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물적 항변의 사항들을 좁게 해석한다. 좁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따져봅시다. 물적 항변 어떤 것들이 있다? 어음수표의 기재로부터 생기는 항변이다. 이건 당연할 겁니다. 어음수표 요건이 불비되면 일단은 누구든지 외관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 믿은 거야. 외관이 형성돼 있지 않다. 외관이 이미 불완전하다. 그건 어때요?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현결됐다. 알겠죠? 또 한 가지 어음수표의 만기가 한 달씩에 남았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와라 돈 줄게. 라는 항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배서가 불연속됐다는 것은 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속 불연속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물적 항변이고 절대적 항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멸시 항변이라든지 완성이라든지 그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물적 항변한다. 그 다음에 어음수평이 효력에 관한 항변이다. 그죠? 명백히 기재가 없는 항변. 또 행위무능력 조심하라 했죠. 행위무능력으로 어음수평을 했는데 그게 행위무능력자 한 거야. 무효취될 때 이건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건대리 있잖아요. 무건대리에 대한 항변도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앞에 배웠지만 위조 변조 항변 있죠? 위조 변조 항변도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물적 항변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항변 좀 정확하게 알겠어요? 항변이 뭔지 알겠죠? 항변은 일단 개념을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 부분에서는 민법 항변하고 민법상 그죠? 항변하고 좀 차이가 있다 범위 면에서. 그리고 항변은 인적 항변과 절대적 항변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이 나눠지지만 특히 인적 항변에서 항변이 절단되는 이유는 뭐라 했죠? 취지와 목적은 뭐예요? 유통성 확보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적에 벗어나게 되면 어때요? 어음수표법에서 인정하는 인적 항변, 독특한 인적 항변 절단이라는 독특한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요. 뭐가 된다? 인적 항변 불절단 넘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음법 17조에 있는 게 뭡니까? 어음 소진이 해이를 갖고 있을 때. 그렇죠. 해이를 갖고 있을 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물적 항변이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어음수표의 항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어요. 꼭 여러분 숙지하고 항변에 대해서 나오면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취지와 목적,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판례 몇 가지를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나왔다. 몸에 항변 나왔다면 여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